21강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컴퓨터 비전에서 이 레코니션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람들도 이게 잘 이게 구별하기 어려운데, 닥훈드라고 하는 종류의 품종이에요. 이거는 헝가리안 쉽독이라고 해서 이게 물걸레, 대걸레인지 헷갈리죠, 그죠? 아니면 이제 이는 중국의 샤페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의 개예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수업 이어가지고 계속 이 recognition, 특히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특히 이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클래시파이어를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잡한 함수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로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퍼셉트론을 구성하고 각 해당되는 퍼셉트론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작동하고 그런 어떤 퍼셉트론들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레이어를 만들고 그런 레이어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계층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을 표현하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계층적으로 그런 복잡한 펑션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일반화된 함수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데이터셋에 아주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피처들을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머신러닝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이 시어럼으로 어떤 특정 문제에 잘 설계된 형태의 그러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구성을 하면 좀 더 이제 데이터에 의존적이지만 특정 문제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 퍼셉트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퍼셉트론들이 모여있는 이미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X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Y라는 레이블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뭐 만약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면 0 아니면 1로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것에서 총 데이터가 P개인 그런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으면 XI가 들어갔을 때 YI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레이블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어떤 원본 영상에서 노이즈를 제거해가지고 좀 더 깔끔한 영상을 만드는 뭐 그런 형태의 과정이면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라고 그러고, 아니면 이제 이처럼 OCR처럼 이렇게 이제 리턴 넘버가 이렇게 들어가면, 영상이 들어가면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레이블된 값으로 표현하는 Structured Prediction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레이어를 조금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하면 이게 슈퍼바이즈드 딥 러닝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다. 그럼 얼마나 레이어가 많아야지 딥 네트워크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레이어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레이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 다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단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그널 값이 HK인데, 이것을 이 W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웨이트를 곱해서 그 값이 0보다 클 때는 어떤 그 값을 나타내고, 아니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는, 이걸 우리가 렐루라고 했죠. 렐루.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HK 플러스 1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HK에서 W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 넌리니어로 렐로 펑션을 거쳐서 H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HK에 노드가 있고 HK 플러스 1에 노드가 있고 그 사이에는 W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웨이트가 있고, 혹은 이제 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표시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노드들과 노드들이 레이어별로 모든 노드들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앞단에 있는 것의 첫 번째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X라는 인풋이 들어가고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유닛을 W1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 히든 레이어가 있고 H1,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H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웃풋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아웃풋을 만드는 거기에는 이제 이런 난리니한 액티브 펑션을 적용하지는 않고 그냥 W3를 곱해서 바로 결과를 내는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의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 앞단에서 퍼셉트론에서 노드들만 많이 늘리면 이미의 어떤 그 함수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제너릭한 펑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했는데, 굳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두고 이렇게 하는가 라고 하면 이게 어떤 그 영상에서 어떤 피처를 뽑으면 그것들은 또 다른 어떤 그 물체를 해석할 때 또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표현이 될 때 여기에는 이제 바퀴가 있고 앞에 이제 헤드라이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트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동차는 좀 트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요런 피처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앞단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른 어떤 그 오브젝트를 인식할 때도 리유저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재사용하는 형태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드는 것처럼 모터바이크와 트럭이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러한 피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단에서 먼저 그러한 어떤 피처들을 찾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처들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모터바이크 혹은 뭐 트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게 두 개의 계층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레이어들을 여러 개를 둔다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인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인풋 이미지에서 로우 레벨 파트라고 해서 이렇게 엣지 혹은 뭐 서클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상에서 로 레벨의 어떤 그런 피처들을 뽑는 그러한 이제 노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몇 개를 구성해서 그것이 바퀴를 구성하거나 혹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 모형들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하이 레벨에서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아니, 얘는 트럭이고, 요런 것이 있으면 뭐 자전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프리딕션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석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뇌에서, 시신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해석하는 것과 휴먼 비주얼 시스템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개념이 구성이 된다, 이죠. 자, 그래서, 히든 유닛에서는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로 레벨의 그런 어떤 피처를 혹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많은 레이어가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아니면 얼마나 또 하나의 레이어 안에 히든 유닛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일종의, 그래서 얼마나 많은 레이어를 갖는 게 좋은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서 가장 좋은 어떤 결과를 내는 그런 걸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풋 데이터가 있으면 그 인풋 데이터에서 이만큼을 테스트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데이터의 결과물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써가지고 그렇게 쓰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르게 샘플링 해가지고 그렇게 써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파라미터를 달리 해가면서 이렇게 레이어를 뭐 몇 개 하고 해보고 또 달리 해보고 해서 우리가 정확한 가장 옵티멀한 것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레이어를 쓰느냐 하면은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나오려면 그 순간에 이제 W라고 하는 웨이트를 곱하게 되는데, 그 웨이트를 어떻게 찾는가? 사실은 이제 그 웨이트를 찾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SVM도 그렇고 머신러닝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가 피처 공간상에서 어떤 그룹은 빨간색, 어떤 그룹은 파란색,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임의의 어떤 그 하이퍼 플레인의 그 노멀 벡터, 그게 이제 W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그 W가 어떻게 정해졌을 때 잘못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것을 우리가 에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W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W를 찾는 문제나, 여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W를 찾는 것이나 다 동일하다죠. 다만 그런 뭐를 최소화시키는가 하면 결국 이제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그 페어에 해당되는 것과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결과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이게 결국 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여기에 X에 있는 인풋 노드와 히든 레이어에 있는 그 유닛들과 다 이렇게 풀리 커넥트 되어 있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W를 곱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CNN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인풋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각 해당되는 픽셀 하나하나를 다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특정 노드는 그 해당되는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 연결되어 있는 요 라인의 웨이트 W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러닝이다,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200 by 200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히든 유닛을, 물론 이제 어떤 문제를 쓰는가에 따라서 이 히든 유닛의 개수를 어떻게 정해지는가가 있겠지만, 이게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4만 개의 히든 유닛을 쓴다면, 그러면 이 2 밀리언, 2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20억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막상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보니까 어떤 아까 이렇게 히든 레이어에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이렇게 있을 때 그 요 있는 레이어들은 주로 뭐 엣지라든지 아주 로컬한 어떤 피처의 어떤 그런 성질들을 포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간적인 어떤 콜레이션, 스페이셜한 콜레이션, 결국 이제 어떤 값이 있다가 툭 떨어진다. 이게 결국 엣지인데, 그 엣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피처들은 바로 로컬한 피처들 전부 다 대부분이 이미지 전체가 다 밝다, 어둡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지 전체에 대한 글로벌 피처지만 어떤 엣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 로컬 피처예요. 그래서 이제 로컬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하나의 특정 이 노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들이 영상의 전체를 다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피처가 엣지라고 하는 걸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 여기에 있는 엣지를 찾는다고 하고, 얘는 바로 옆에 있는 부분에 엣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때 그 웨이트들은 사실은 동일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 엣지가 됐던 어떤 피처를 뽑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웨이트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뭐 같이 쉐어하면 어떨 것일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 노드 뉴럴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특정 유닛 하나는 영상의 특정 영역 부분만 정보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가 로컬하게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영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가 여러 개를 두면 둘수록 그럼 그런 어떤 리셉티브 필드가 결국 점점점 커지게 되겠죠.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좀 더 넓은 영역의 어떤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컬한 정보들이 점점점 확장되면 결국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면 한 단계를 거치면 만약에 한 그룹에서 한 10개 정도라면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10개를 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익스포넨셜하게 영역이 커지겠죠. 그래서 점점 가서 뒤에는 글로벌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색깔을 달리 했지만 결국 해당되는 영상에 대한 그 다음 레이어의 노드는 이렇게 요 사이에 어떤 영역을 한 10 by 10, 10 by 10의 그런 어떤 영역만 우리가 receptive field를 갖도록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200 by 200의 영상에서 아까 똑같은 4만 개의 히든 유닛이 있을 때 필터 사이즈를 10 by 10으로만 하면 대략 한 400만 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얼굴이 항상 특정한 포지션으로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항상 이제 얼굴에 장하게 피팅되어 있는 형태로만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형처럼 윈도잉으로 해가지고 특정 윈도우에 해당되는 그 영역에 실제 얼굴이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항상 특정 위치가 왼쪽 눈 혹은 특정 위치의 코
특정 위치에 if 이렇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정보만 뽑으면 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제 위치가 다르더라도 이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써.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요 영역에서 내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 정보나 여기서 요 영역에서 뽑으려고 하는 정보나 다 동일한 어떤 형태의 정보들을 쓰면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웨이트를 서로 공유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또 이 파라미터가 확 줄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receptive field를 좁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쉐어하면 어떨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가 있으면 그 웨이트를 모든 그 인풋에 있는 픽셀과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는 노드 사이에 그 웨이트를 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결국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퍼셉트론을 예를 들면 각 해당되는 노드의 것이 퍼셉트론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그 퍼셉트론의 인풋이 영상 전체가 아니고 리셉티브 필드만큼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해당되는 노드의 퍼셉트론의 그 웨이트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정 이 히든 유닛에 들어오는 그 10by 10이라 그러면 100개의 그 웨이트가 100개의 웨이트가 그 옆에 있는 노드의 100개의 웨이트와 똑같고 그 다음에 있는 웨이트 똑같고 이렇게 웨이트를 전부 같이 쉐어하는 면 좋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풋이 바뀌더라도 결국은 인풋이 옆으로 조금 이동되더라도 웨이트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디텍션이 안 되면 그 얼굴이 옆으로 이동이 되면 다른 유닛에서 똑같은 피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디텍션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인풋이 약간 변하면 아웃풋도 옆으로 약간 이동되는 형태의 효과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풋이 약간 변하면 아웃풋도 약간 변하는 형태로 되어야지 우리가 이게 매니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념들이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다. 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노드들의 리셉티브 필드가 영상 전체가 아니고 제한된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 해당되는 노드의 그 웨이트가 다 쉐어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웨이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냐, 그거는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도록 하게 학습하기 위한 거니까 아직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꼭 무슨 문하고 똑같은가 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correlation 혹은 convolution, 그러니까 필터링을 할 때 커널 마스크를 가지고 영상 전체에 쭉 지나가면서 apply 해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FKL이라고 하는 피처 커널이 있으면 그것을 영상에 쭉 가면서 M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필터를 쭉 apply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아까 있던 것에서 그런 같은 파라미터를 다른 위치에서도 같이 쉐어하는, 공유하는 형태의 것은 바로 커널을 학습하는 컨볼루션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은 커널이 주어지고 그 커널을 가지고 적용시켜 가지고 결과를 내는 것이 필터링이라면,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 혹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나의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하는 일은 결국 컨볼루션을 적용시키는데, 그때 그 커널은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x3에 커널을 어플라이를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0, 1, 1, 1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수평으로 어떻게 값이 변했을 때 값이 크게 나오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게 버티컬한 엣지를 구하는 형태의 결과를 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영상 전체에 쭉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컨볼루션 커널이 혹은 컨볼루션 필터가 적용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떤 웨이트 혹은 어떤 커널을 적용시키는지는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런 커널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커널이 있으면 이렇게 멀티플 필터를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필터들이 각각 그때마다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까만색과 빨간색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필터를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얻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두 번째 히든 레이어는 두 개의 채널이 나오겠어요. 이걸 우리가 채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이 것에서 보면 인풋 이미지가 있을 때 로우 레벨 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엣지들을 이게 결국 이제 커널인데 컨볼루션 커널이라고 생각하면 그 컨볼루션 커널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커널들이 어플라이를 돼서 원하는 어떤 영상들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이제 그래피컬하게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인풋 노드에 모든 애들이 다 연결되는 형태였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리셉티브 필드가 제한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동일한 어떤 그런 웨이트를 갖는 굉장히 특이한 사실은 케이스죠.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만들어냈고 그것을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풋이 있고 인풋이 H1, H2, H3 이런 식으로 이제 RGB 컬러면 RGB 영상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개의 어떤 그런 채널을 갖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풋 이미지가 있다면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이렇게 두 개의 만약에 커널을 쓰면은 두 개의 이런 히든 레이어의 두 개의 맵이 만들겠죠. 그래서 인풋 피처 맵이고 그래서 결과가 아웃풋 피처 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커널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을 뭐 여러 가지 그래피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지만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웨이트에 대해서 이게 뭐 K1 그래서 1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1로 가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들은 WK2 이렇게 된 애들은 전부 이쪽으로 가서 또 똑같이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히든 레이어의 피처 맵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해당되는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어떤 하나의 커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W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볼루션을 적용시킬 때 혹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의 그 노드들이 만약 3x3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W를 적용시켜 가지고 값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3x3 옆에 있는 또 3x3 3x3 해서 그 다음 걸 얻고 그 다음에 3x3 해서 또 그 다음 걸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씩 옆으로 가면서 적용시키는 그걸 우리는 스트라이드라고 해요. 스트라이드가 1이다. 여기 한 칸씩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1이면 이렇게 만약에 이게 리셉티브 필드가 3 x 3이면 결국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해서 4 x 4가 되겠죠. 그죠? 4 x 4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3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3칸 띄어가지고 이렇게 또 3 x 3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2 x 2의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스트라이드를 어떻게 정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내가 이것을 영상에 있어서 요 영역에서 피처를 뽑고 그 다음에 조금 띄어가지고 또 이 영역에서 정보를 뽑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모든 것이 조금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하면 그건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이고 그 스트라이드가 하나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풀링 레이어는 이 하나의 어떤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에서 만약에 이제 눈을 찾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눈을 찾는데 3 x 3에 요 영역에서 눈을 찾아보고 또 옆으로 스트라이더 1이라면 옆으로 이동해서 또 눈을 찾아보고 옆으로 가서 또 눈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눈을 찾아보는데 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눈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3 x 3에 그런 어떤 결과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을 찾는 거다 라고 하면 이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라도 눈을 찾았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건 눈을 찾은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값으로 뽑아내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과정을 우리는 풀링 레이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풀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 피처의 어떤 결과가 약간의 어떤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되도록 그렇게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 값 중에서 맥시멈 값이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값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맥스 풀링이라고 그러고 이 값을 어떤 평균 값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에버리지 풀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풀링을 우리 적용시킨다는 것은 결국 영상의 피처를 뽑을 때 완벽하게 그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그 대략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풀링 레이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풀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운 샘플링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영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섭 샘플링을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피라미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게 스케일링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있어서는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피처도 그렇고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 할 때도 그렇고 사람은 그런 것이 굉장히 잘 적응이 돼서 영상에 있어서 어떤 오브젝트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오브젝트가 가까이 있든 저 멀리 있든 우리는 이게 레졸루션만 충분히 되고 확인만 확실히 된다면 스케일에 상관없이 우리는 디텍션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다운 샘플링 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를 좀 줄여가지고 바로 어느 위치에서 디텍션 됐든 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컴팩트한 어떤 정보로 뽑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풀링이 하는 역할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HN- 있으면 그것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 이때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칠 때 리셉티브 필드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풀링 레이어를 거쳐서 만약에 3 x 3으로 풀링 레이어를 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사이즈가 줄어들어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hn 플러스 1은 여기는 hn에 비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이즈가 많이 줄어드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겠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풀링 레이어는 뭐 어떤 개념일 때는 우리가 눈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눈을 하나라도 찾으면 결국 우리가 눈을 찾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맥스 풀링이 어울릴 것이고, 근데 어떤 피처를 찾을 때는 그 주위에 있는 값들이 다 비슷한 값이 다 들어야지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에버리지 풀링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맥스 풀링 같으면 이렇게 2x2의 맥스 풀링은 여기에 있는 영역에서 가장 큰 값, 여기서 가장 큰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뽑는 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L2 풀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영역에 대해서 각각 제곱해서 루트를 취한 형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특정 어떤 모양에 해당되는 그 nj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서 그 특정 모양에서 있는 값들을 다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는 뭐 그런 형태의 엘터 풀링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컨볼루션 필터가 사이즈가 k by k고 스트라이드가 1이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풀링 레이어가 p by p의 크기다 라고 하면 결과가 p receptive 필드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k 마이너스 1 by p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어떤 그러한 크기로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이게 k by k,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k by k의 receptive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풀링 레이어에서 p by p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 이 한 노드가 커버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로 이 p 플러스 k 빼기 1의 크기가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딱 해보면 금방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데, 여기에 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인 것들이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local contrast normaliza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에서 어떤 눈을 찾는 어떤 그런 피처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밝은 혹은 컨트라스트가 조금 다른 그런 영상에서 또 눈을 찾는 노드가 있다면 이 노드는 사실은 같은 리스판스가 나와야지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이 리셉티브 필드에 있는 영역의 값을 그 전체 이걸 하나의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영역에서의 어떤 이 베리언스로 노멀라이즈를 하는데, 그때 노멀라이즈를 할 때 여기 있는 어떤 평균값을 m을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멀라이즈 베리언스로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인풋 이미지의 밝기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어떤 피처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로컬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크지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 필터의 웨이트를 찾아가는 어떤 학습 과정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리언스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면은 뭐 또 증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로컬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하여튼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항상 그 노드 안에는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컨볼루셔널 넷, 콤브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뉴럴 네트워크의 퍼셉트론하고는 달리 리셉티브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해당되는 웨이트가 다 쉐어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에 LCN이라고 하는 로컬 컨트라스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풀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 하나의 어떤 스테이지가 이런 세 개의 컴포넌트들이 항상 묶여서 같이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웨이트를 달리하는 필터를 달리하는 것들을 만들면 결국 아웃풋에 채널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그 앞단에 있는 그 하나의 커널 하나하나가 각기 다 쉐어되지만 개념적으로는 하나가 정의된다면 학습이 된다면 그럼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로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온 결과가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를 적용시키면 값이 대체적으로 어둡고 어떤 필터를 적용시키면 값이 밝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똑같은 웨이트를 적용시켜도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LCN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풀링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요걸 하나의 어떤 단계, 원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 스테이지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이제 하나 스테이지 하나가 이런 형태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서 투 스테이지, 스트라드 스테이지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스테이지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죠. 그래서 이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fully connected data. 이게 왜 그냥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애들이 fully connected layer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애들은 fully connected lay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뭔가를 보면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몇 개의 컨볼루셔널 넷을 거쳐서 나온 어떤 이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처 맵이 되겠어요. 그럼 그 피처 맵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거쳐서 우리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도 웨이트 있죠. 이 웨이트를 그럼 또 이 웨이트 역시도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우리가 앞단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shift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k-means 해서 k-means 하는 것은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거죠. 클러스터링 해서 퀀타이제이션 해서 벡터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피처 공간을 나눠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이 값, 여기 들어오면 이 값 이렇게 대표치로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풀링하고, 그 다음에 SVM하고, 이런 일종의 과정이 이 컴포넷에는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앞에서 쉬프트도 우리가 만든 어떤 특정 레프레젠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K-means 해가지고, 뭐,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다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이 컴포넷에서는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전부 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도록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거죠. 인풋이 들어가고 아웃풋이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얘들을 잘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의 모양을 처음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제안한 것이 MNIST CNN인데 MNIS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체국에 이제 우편물이 있으면 그 우편물에 우편번호가 0에서 9 사이의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몇 개의 글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빨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핸드라이트에 0에서 9까지 값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컨볼루션, 그 다음에 섭샘플링, 이 풀링이죠. 풀링,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2번 거쳐가지고 그래서 아웃풋을 10개 10개라고 하는 건 0부터 9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인풋이 A가 아니라 0에서 9까지 어떤 값 숫자가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의 결과를 거쳐가지고 만약 이게 값이 7이면 00000 하고 7번째 것만 1이 딱 되고 나머지 전부 0이 되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얀 너콘이라고 하는 뉴욕대학의 교수님이 만든 제안된 이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 짧게 우리가 배웠지만 어쨌든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걸 보고 얘가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가 32x32인데 여기에 이제 이 컨볼루션을 거치면 28x28 이게 약간 사이즈가 줄어들죠, 그죠? 근데 그 피처를 6개 했기 때문에 6개가 6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6x 28x28에 해당되는 어떤 3차원 볼륨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섭샘플링을 해가지고 반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6 채널이 6개고 14x14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16개의 10x10으로 해서 어떤 컨버전 만들어지고 섭샘플링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만들어요. 자,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데모를 보면 1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러면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인풋이 들어가지고 각각의 피처 맵이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내고 그 중간중간에 과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해서 첫 번째 개수가 1이고 세컨드 개수가 6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여기 링크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32x32에 만약에 RGB 세 채널의 이미지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5x5 곱하기 3의 필터 여기서 이제 3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요만큼을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얘가 여기 apply 돼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시키죠. 자, 그러면 32x32에서 5x5를 적용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2에 5x5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얼마예요? 네? 32에서 5를 빼면 27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총 28개죠. 28개라고 하는 것은 이 32 빼기 5 더하기 1 만큼의 아웃풋이 항상 만들어진다. 컨볼루션 하면. 그죠?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이 3 채널은 똑같고 5x5의 필터를 적용시키면 항상 액티메이션 맵 혹은 뭐 이게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은 28x28 이렇게 줄어든다. 그럼 이것을 한 개가 아니고 필터를
만약 6개를 필터를 적용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6개 쓰면 6개의 separate then activation map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론 이 안에는 컨볼루션하고 렐로가 포함되어 있죠. 난리니한 액티베이션 맵이. 그래서 6개의 5x5 x 3의 필터가 적용시키면 6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고 사이즈가 28x 28이 되죠. 이때 그 다음 필터는 항상 이 6은 이게 필터의 채널과 같아야 되죠. 그래야지 적용시킬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똑같지 않고 달리 해가지고 뭐 나눠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5x5에 필터를 적용시키면 다시 또 24x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개의 액티베이션 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스트라이드가 1일 때. 그래서 스트라이드가 더 커지면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드가 2다. 그러면 이만큼 덤성덤성 뛰어서 하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f by f고 전체가 n by n이라면 그럼 n-f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이에요. 스트라이드 1일 때는 n-f 플러스 1 이렇게 아까 사이즈가 되는데 스트라이드가 2라면 2로 나눠가지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7이고 f가 3이면 그러면 스트라이드 1이면 5x5가 되고 스트라이드 2면 3이 되고 스트라이드 3이면 2.33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이 이제 정수값으로 딱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의 하나의 예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3x3에 컨볼루션하고 2x2에 풀링을 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이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몇 개의 노드들을 이렇게 0으로 실제 값이 있더라도 값을 이렇게 0으로 떨어뜨리는 건데 그런 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컨볼루션 풀링 그 다음에 댄스하고 소프트 맥스는 아직 안 되었는데 어쨌든 소프트 맥스 메뉴를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CNN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75x 75x 4개 이렇게 이제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지와 probability, label, border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컨버전 필터를 적용시키고 풀링하고 그 다음에 또 컨버전하고 맥스 풀링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의미의 결과를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그것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항상 결과가 에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 이미지넷에서 2012년에 가장 어떤 결과를 좋게 만드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딥러닝 기술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이 만든 피처들을 이용해서 했다가 피처까지도 학습을 해서 나온 그것이 우리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알렉스넷도 보면 자, 여기 보면 먼저 컨볼루션
하고 렐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맥스 풀링 하고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하고 렐류 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맥스 풀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하고 맥스 풀링 하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를 3개의 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후에 결과를 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러쿤의 그 러넷이라고 하는데 그 러넷을 조금 더 뎁스를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스페이스를 더 늘려서 그렇게 학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앞에는 우리가 러넷은 데이터가 0에서 9까지 그냥 그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 2000개 클래스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훨씬 더 데이터가 그 복잡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알렉스넷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 딥러닝 그것도 약간이라도 안다라고 하면 이 알렉스넷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인풋 이미지를 일단은 227by 227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인풋이 만약에 그런 레졸루션이 아니면 그냥 스케일링 해가지고 227by 227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by 11의 필터를 지금 시키는데 스트라이드를 4로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55by 55 그리고 필터의 개수를 96개입니다. 그래서 9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굉장히 다양한 필터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x5에 96을 해서 27x27에 256, 이것도 이제 256개의 필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에 맥스 풀링이 들어있어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1000개 중에,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인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첫 번째 컨볼루션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컨볼루션 어떻게 하고, 세 번째 컨볼루션,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하드웨어도 GPU가 충분히 이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야지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보면 OCR 혹은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주소, 이 주소가 하우스 넘버가 있죠. 아니면 이제 이 트래픽 시그널 사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컴포넷을 이용해서 굉장히 잘 할 성능을 거의 사람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다. 이 당시에. 이게 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씬 파싱이라고 해가지고 씬의 영역을 세그멘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레이블링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또 이제 CNN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디컬 영상에 대해서 3000 볼륨 이미지를 또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대해서, 페이스를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다라고 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까지 하는 그런 딥페이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 방대한 그 데이터, 셋을 다 이렇게 레이블링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학습을 시키면서 앞단에 어떤 그 피처를 뽑는 네트워크들이 이걸 가지고 학습을 다 시키고, 그다음 뒷단에는 우리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또 뒷부분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얘는 이제 알렉스넷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겠어요. 그래서 컨볼루션하고 컨볼루션이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리니어가 있어서 이 전체 토탈 파라미터는 6천만 개.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가 굉장히 효과적인 것은 모든 파라미터를 다 쉐어하기 때문에 실제 파라미터는 여기서 레졸루션은 이거 굉장히 큰데 35,000개. 근데 이쪽에 보면 이 풀리 커넥티드에서 보면 이게 3,700만 개. 이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엄청나게 레졸루션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1,000개로만 줄어들어 있지만 실제 이 웨이트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그 해당되는 노드의 실제 오퍼레이션은 각 해당되는 노드마다 그리고 컨볼루션을 해야 되니까 노드 수에 제한 비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영상이 굉장히 크고 하이 레졸루션이고 그게는 그러다 보니까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크죠. 그런 거에 비해서 뒤에는 실제 노드 수는 작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점점 줄어들고 파라미터 수는 점점 커지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넷 가지고 탑 5 에러를 찾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기존에 있던 방법들로 우리가 뭐 Shift를 쓰거나 SVM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쓰는 것들이 대략 한 26% 이상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의 이제 확 떨어지는 게 이렇게 CNN에 있으니까.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그렇고 디텍션에서도 거의 그전에는 50% 이상의 에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30%대로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후에 2012년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런 그 딥러닝 아키텍처가 제안이 되고 여러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뭐 지금은 너무나 많은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짧게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만 여러분이 알고 필요하면 또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콜레이션 필터를 적용시킨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콜레이션 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의 라이브러리들은 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콜레이션을 구현한 거지만 우리는 그냥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필터가 시메트리 하면 콜레이션이나 컨볼루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혼용해서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을 우리가 학습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룰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명명했어요. 자, 그래서
요 자료를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이게 2016년에 만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많은 어떤 발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잘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한 자료니까 여러분 조금 더 스타디를 하고 싶으면 이 자료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보면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혹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할 때 상당 부분은 개발자가 모든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딥러닝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결과보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그 원하는 형태의 어떤 결과를 내도록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도 왜 이게 이렇게 잘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그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머신러닝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에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이게 잘 하지만 그것으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모델링 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이 인공지능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나 큰 어떤 오해들이 있고 또 기대가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접근 방법에서 쓰던 모든 어떤 디테일한 알고리즘들을 이해한 후에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 잘 몰라도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접근 방법이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서 좀 더 이제 지능적인 어떤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디시전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인식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이런 그 딥러닝 아키텍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상당 부분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